예감이 좋아. 김무철.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주 주변에 건축 관계자들이 계실 건데, 이 건축 관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 이 건축주는 집을 짓기 위한 주인공인데, 우리가 이 건축주분들께서 어떠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이 건축주는 우리 집 짓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라고 음. 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 또 이 건축주는 건축 관계자인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이 목표를 수립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예산 수립 계획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설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설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설계자는 건축주의 이 삶을 담은 공간을 도서화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또 인허가를 수행합니다. 그 인허가라는 거는 설계 도서를 허가관청에 접수를 해서 이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가를 받는 사항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설계 도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설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건축주 분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전문적이지는 않지만은 많이 계획을 세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을 짓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가요? 네, 아무래도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서 잘 문외한인 분들이 많은데, 네. 집짓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본인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 건축 관계자라고 불리우는 설계자, 이제 시공자, 감리자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특히 설계자들이 이 건축주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히 이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짓고자 하는 이런 욕구와,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이러한 부분들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중간에서,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면은 어떠한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컨설팅 정도가 된다면은 아주 우리 집 짓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 설계자가 이 주택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이 설계자였으면 좋겠고, 그래야 건축주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시공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공자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요? 네, 시공자는 설계자가 건축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설계 의도를 구현한 설계 도서를 기술력을 통해서 건축물로 구현을 하는 사람을 시공자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시공자는 당연한 말이지만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또한 이 시공자가 혼자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공종의 사람들이 관계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장 소장님이 그 현장을 직접 철근을 엮는 거 아니니까요. 예. 수백 명의 현장에 필요한 기능자들이 현장에 왔을 때 이들을 같이 조율하고 소통해내는 것도 역시 시공자의 한 역할이죠. 예. 우리가 그 건축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건축주들께서 내가 알고 있는 소장님이 되게 마음씨가 좋다. 그래서 나는 그 소장님께 의뢰를 하고 싶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시공자는 마음씨가 좋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사항이 있죠. 네, 당연히 기술력이죠. 그렇죠. 그 기술력이 왜 중요한가요? 네, 이 기술력이 중요한 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좋은 재료가 많이 개발이 됐고 그 재료를 어떻게 현장에 합리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기술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소장님 또 시공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겠군요. 시공자는 일단 기술력이 좋아야 집에 대한 하자라든가 품질 관리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될 테고 거기에 플러스로 시공자의 마음씨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다면은 세 번째 감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자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들이 있을까요? 네, 감리자 역시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예. 설계 도서대로 건축을 시공자가 했다고 하면 정말 이 설계 도서대로, 설계 의도대로 구현이 건축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들 역시도 기술력을 갖춰야 현장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시려면은 기술력도 필요하지만은 예, 거기에 따른 경험도 필요할 테고요. 네.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네요. 예. 또 무엇보다 이 감리자는 현장에서 입회를 통해서 건축이 음.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를 또 확인할 의무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금전적인 부분도 감리자가 많이 그 이해관계를 조절해 주시고는 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기성을 집행을 할 때 현장의 공정률에 따라서 보통 집행을 하는데요. 그 공정이 몇 퍼센트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가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주가 감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건축 관계자 첫 번째 설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자, 세 번째 감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축주가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집 짓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집 짓기에 적용을 하기 바라시고 강미연 수장님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주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이 건축 관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건축 관계자는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또 우리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서로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간혹 설계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시공자를 잘못 만났다, 감리자를 잘못 만났다 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는 현장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짓기에서 함께하는 이 건축 관계자들은 정말 우리가 특별한 관계잖아요. 예. 우리 소중한 집 짓기를 서로 같이 하는 사람인 만큼 예.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이 관계자들을 잘 선정을 하고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 지원을 네. 해주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집 짓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